미래에서 사업하는 김정호입니다. 다 가버렸네 이번 주가에서. 웃고 갈게요. 벌써 웃기죠? 사실령이 한국 사람을 만났죠. 그래서 사실령이 물어본 겁니다. 이 한파가 너의 것이냐? 그랬더니 한국 사람이 아니요 시베리아 것인데요. 그러면 이 미세먼지가 너의 것이냐? 아니요 이건 중국 건데요. 그래? 한번 또 물어보고 그럼 이 폭염이 너의 것이냐? 그랬더니 아니야 북태평양 것이라고. 그때 사실령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진짜 착한 한국인이구나. 이 세 가지를 너에게 다 주마. 죄송합니다. 저는 전직이 전직이 성직자였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건 중학교 2학년 때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예수님을 안 믿고 있었고요. 저 혼자 믿고 있었는데 중학교 2학년 때 체험을 하고 나서 제 그 생활기록부를 보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장래희망이 전부 다 목회자라고 써 있습니다. 즉 6년, 5년 내내 공부를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했고요. 제가 이제 목사가 된 그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대학 4년을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대학원 2년을 무조건 나와 있어야 했고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그리고 졸업한 이후에 곧바로 목사님이 되지 못합니다. 제가 했을 때는 4년 동안 매년마다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논문을 다 써야 됩니다. 다 통과가 되면 10년 차에 목사가 되는 거죠. 저 중학교 2학년 때 시작해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게 30살 때니까 군대가 또 중간에 있으니까요. 한 가지 목표를 갖고 이렇게 뛰어왔죠. 이렇게 목사가 된 이후에는요. 한국에 곧바로 머물지 않고 1998년도에 제가 피지라는 나라, 남태평양 피지거든요. 피지는 지상의 마지막 남은 낙원이라고 하는데요. 호주하고 뉴질랜드 사이에 있는 요만한 섬나라입니다. 거기에 이제 선교사로 갔는데 산골짜기 안에 저는 학교를 지었습니다. 중고등학교. 피지 비전 컬리지라고요. 인터넷 치면 제 이름 치면 이것도 나오고 제 기사도 나옵니다. 거기 가서 바다 멋있죠. 보이십니까? 남태평양 바다. 저기서 10년 동안 선교사로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어시스턴트 프린시플 교감 선생님을 일했고요. 주말 되면 나가서 이제 선교를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 아이들입니다. 이게 엄청 크죠? 기본적으로 피지 사람은 등치가 너무 좋은데요. 손을 딱 펴서 얼굴을 가리면 진짜로 조그만해. 제 얼굴도 가립니다. 그 정도로 등치들이 참 큰데 행복하게 일했고 재밌게 일했습니다. 그리고 주말이 되면 힌두 마을과 무슬림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죠. 여기 이제 처음 무슬림 마을을 갔는데 어른들이 안 받아주는 겁니다.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기타를 들고 길거리에 앉아가지고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른 겁니다. 애들이 몰리더라고요. 애들이 몰릴 때 영어로 찬양을 가르쳐줬죠. Jesus loves me, this I know. For the Bible tells me so.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는데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무슬림 마을에 가서 선교하고 여기는 힌두 마을입니다. 산티 할머니인데 이 할머니가 저를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산티 할머니의 손녀들이고요. 힌두 마을 가서 금요일 오후부터 금요일 오후, 토요일, 주일은 즐겁게 행복하게 선교했죠. 보이시나요, 이 얼굴이요? 학교 선생님들입니다. 깜짝 놀랐죠? 이런 분들하고 제가 같이 밥 먹고 살면서 영어 선생님, 요분이 기술 선생님, 요분이 사회학 선생님, 요거는 직업훈련학교 학생. 어차피 피지안들은 기독교인이었거든요. 이들하고 함께 이렇게 마을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재밌게 10년 동안 했습니다. 이렇게 10년 끝나고 나서는요. 필리핀으로 다시 갔습니다. 필리핀에 가면 유니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대학원 대학교가 있어요. 이건 이제 목사님들을 만드는 대학원입니다. 거기에 이제 상담학 교수로 초빙을 받아서 여기 가서 접니다. 키가 똑같죠? 이 필리핀 사람들 키가 저만합니다. 여기 가서 2년 동안 또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요거는 입학식 사진이고요. 요거는 졸업식 사진. 뒤에 이제 졸업생들이 서 있고 정말 재밌게 즐겁게 상담학을 가르치면서 지냈습니다. 선교사로.
이거 제가 생일을 맞이했는데 제가 가르쳤던 1학기 학생들, 대학원 1학기 학생들이 제 사무실에 와서 생일 파티를 해줘요. 아주 행복했고 즐거웠죠. 그리고 나서 한국에 와서는요, 제가 필리핀에 있을 때 이 교회 후임자로 청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즐겁고 재밌게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근데 제가 이건 연예인도 하는 모습이고 이렇게 재밌게 즐겁게 일하던 제가 뉴스캔을 만난 계기가 있었습니다. 사람마다 다 계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족병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이요 70살에 간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아주 젊은 나이셨거든요. 중환자실에 한 달 있을 때 제가 다 간암이라고 마지막에 호흡기를 제가 뺐습니다. 형님들이 못 빼겠다고 해서 내가 뺄게. 어머니는 빼라고 했고 아버님은 편히 가시라고 하면서 제가 빼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다시 피지로 갔죠. 어머님이 또 가야 되냐고 하는데 그래도 갔습니다. 제 사명이었기 때문에. 근데 아버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제가 피지에 있을 때 4년 차에 갑자기 연락이 온 겁니다. 저희 셋째 형님. 제가 4남 2녀거든요. 저보다 6살 많은 정확하게 6살 많은 셋째 형님이 43이었는데 간암에 걸렸다. 그런 소식을 듣고 한국에 급하게 들어오게 되죠. 아산대병원에 입원하고 나서 진단받은 지 딱 한 달 만에 이분 돌아가실 때도 제가 마지막 눈 감겨드렸습니다. 이 말은 뭐죠? 저도 당연히 간이 안 좋다는 이야기죠. 유전적으로. 제가 천연기념물입니다. 천연기념물. 담배를 한 번도 안 피워봤어요. 제가 술을 먹은 거는 성만찬 때 포도주. 그럼 간이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제가 간이 망가집니다. 피지에 있을 때 급성 A형 한국에 와서 알았습니다. 갑자기 살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3주 만에 62kg가 54kg까지 쫙 빠지더라고요. 얼굴이 시커매지고 눈이 노래지는 겁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병원에 가라고 해갖고 2시간 걸쳐서 병원에 갔더니 거기 의사가 한국 빨리 가라고. 그래서 곧바로 대한항공가 하나 있었거든요. 예약을 해갖고 다음날 새벽에 오기 전에 한국에 전화했죠. 가족들한테 예약 좀 해달라고. 한양대 병원 예약하고 가서 의사 선생님을 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진찰도 안 하시더라고요. 딱 얼굴 보자마자 입원하시죠? 곧바로 끊어주시더라고요. 그 정도로 완전히 몸이 망가져서 들어왔거든요. 간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된답니다. 근데 더 문제는 뭐였냐면 저는 B형 간염 보균자입니다. 지금도 있다고 합니다. 제 몸에. 지난번에 한번 정형검사 받았는데요. 전체적으로 간이 좋을 수가 없는 상태이거든요. 거기다가 저는 학생 시절 때부터 축농증이 있었어요. 코로 숨을 쉬어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숨을 쉬면 입으로. 입이 항상 말라 있었죠. 냄새도 잘 못 맡고 냄새가 나면 쾌해서 나는 그 쾌쾌한 냄새. 근데 이게 성인이 됐는데 어느 순간에 비염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벽에 목사님이 설교하지 않습니까? 설교하려면 4시에는 일어납니다. 5시에 되면. 일어나면 한 30분 계속 코를 풀고 한절이 돼요. 그래서 휴지 반통을 다 써야지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그래서 불안해서 손수건하고 휴지를 가지고 강대상 옆에 놓고 설교했어요. 왜 그러니까? 만성 비염 환자였고요. 무엇보다 만성 두통. 제 마음은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머리는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말하고 다녔습니다. 두통은 나의 친구야. 적절하게 타협하며 살면 돼. 할 정도로. 그래서 오후만 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너무 뻣뻣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사역하던 우리 부사역자들 제 마사지 하느라고 퇴근 시간 몇 분 전에는 항상 고생드립니다. 이런 제가 그 당시에 이런 눈물 얼굴 화나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친구들이 좀 이 상태로 이제 누수캔을 만나게 되죠. 저에게 누수캔을 전달해 주신 분은 최혜경 사장님이세요. 제가 이때 그 집사님이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를 찾아온 분이 아주 간절하고 진실한 눈빛으로 목사님 이거 드시면 너무 좋아하지. 근데 그 눈빛에 제가 진짜 같다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해독을 했습니다. 해독할 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명현반응 나타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가장 약한 부분이 아플 수 있어요.
저 해독하고 나서 2주 딱 지났는데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누가 제 발목 밟고 지나간 줄 알았습니다. 너무 아픈 거예요. 왜 그러지? 모르고 그냥 출근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못 걷겠는 겁니다. 이렇게 끌면서 출근하는 거죠. 너무 아픈데 들었지 않습니까? 뭐라고? 명령 반응이 있을 수 있다. 3일째 용서하십시오. 미치겠더라. 아파가지고. 근데 무슨 반응이 있을까? 명령 반응이 있습니다. 저는 믿으면 끝까지 믿습니다. 아멘! 4일째 눈 딱 떴는데 싹 다시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구나. 믿음이 확 올라갔죠. 그 다음에 저한테 추천한 게 뉴스팬 3였습니다. 그때 아마 론치 됐을 때였던 것 같은데요. 한참 저한테 막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게 뭐 자기도 안 먹어봤으면서 너무 좋다고 막 얘기하는 겁니다. 전 출시될 때 이거 사서 먹었습니다. 이걸 먹고 6개월 차예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요즘에 코 안 풀어? 몰랐습니다. 저 코 안 푸는지. 근데 제가 코를 안 풀고 있더라고요. 뉴스팬이 염증을 잡는 거 아닙니까? 비염 맞죠? 숨 잘 쉰다. 코로. 냄새도 잘 맡고요. 이거 지리텍을 그때 먹었거든요. 몇 년 동안 먹질 않았습니다. 싹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더 믿음이 커졌죠. 이번엔 얼굴이 제가 본래 공보였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제가 60년대 찬바람을 빈민촌에서 맞고 살아서 지식이 없었어요. 여드름 나면 막 손으로 짜고 들어오고 만져가지고 다 패였었거든요. 얼굴이 이렇게 예쁘지 않았습니다. 요거를 좀 추천하시더라고요. 한번 써보세요 라고. 근데 약산성 쇼크가 오니까 민영 사장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약산성 쇼크가 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근데 저는 안 좋아질 한꺼번에 확 안 좋아지면 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다 발랐습니다. 아니면 난리 났습니다. 뒤집어졌다고 하죠. 저희 담임 목사님과 교인들이 전부 다 목사님 왜 그러세요? 무슨 병 걸리신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보세요. 그 정도로 다. 근데 저는 믿음이 있거든요. 쓰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끝까지 썼습니다. 근데 2주 지나고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좋아졌죠? 네. 그리고 마지막에 추천받은 게 에이지라. 이건 정말 신의 한 수였습니다. 제가 이것을 하고 나서 아까 그 몸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80일 만에. 아까 화났던 모습을 찍어가지고. 그리고 80일 만에 배가 나온 거 놀랍다라고 경험하게 된 거죠. 무엇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간을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를 받거든요. 매번마다 간 수치 정상으로 나옵니다. 깨끗하게 초음파도 하고 피도 안 납니다. 간은 회복이 안 되는데 너무 깨끗한 겁니다. 두 번째 비염 치료됐고요. 더 이상 가끔 누가 저를 아주 스트레스 받게 하지 않는 이상 머리에 손을 얹지 않습니다. 두통이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머리가 맑아졌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은 거죠. 정말 대단한 거네 라고요. 여러분 저 31살 때 그리고 31살 때는 작년에 찍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 2월입니다. 거꾸로 가지 않습니까? 누스킨과에 만나서 제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저는요 평생 직업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제 직업은 이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저는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목사가 됐고요, 선교사가 됐고, 저는 지금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왜 목회하던 사람이 그냥 목사만 하지? 저에게 꿈이 있었거든요. 선교 공동체를 만들고 싶은 꿈이 있었고,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전 지금도 꿈이 있습니다. 선교 공동체를 만들어갖고 오지에 가서 우리 사장님들하고 같이 선교하는 게 꿈입니다. 제 파트너들하고. 여러분 원시림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옷 아무것도 아니고 바누아투라는 곳에 가면 그런 게 있거든요. 한동대 학생들하고 들어가 선교하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혼자는 못합니다. 전 이거 하고 싶고요. 두 번째, 저는 실제적으로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전 목사였고 상담가였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너무 고맙다고,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큰 도움이 됐다고 기도하면서, 또 그리고 감사하게도 기도한 병도 나고 막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항상 제 마음 깊은 곳에 시원치 않은 게 있는 겁니다. 그게 뭐였냐면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가 없다는 거죠.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저한테 상담을 하면요, 위로를 해드릴 수 있었고요, 기도해드릴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제 사무실에 누가 이렇게 교회는 많이 오시거든요, 돈 받으러. 그럼 제 주머니에서 5,000원도 드리고 막 그건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사랑하는 교우들이나 제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경제적인 문제를 갖고 와서 눈물 흘리고 아파할 때 그냥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나중에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또 하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면서 병이 낫기도 했지만 수많은 교우들이요, 돈을 쓰는데 여전히 아픈 겁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라는 그런 깊은 고민 가운데 제가 살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제가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겠다,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라고 마음을 결단하게 됩니다. 그것도 자그마치 제 나이 50살 때. 다른 사람은 안정적인 걸 찾을 때 이때 고민하기 시작하죠. 뭔가 새로운 걸 해봐야겠다. 기준은 딱 세 가지였습니다. 정확하게. 합법적이고 정직할 것이어야 된다. 왜 그러냐면 제 타이틀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하는데 대한민국 법에 요만큼이라도 저촉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저는 또 선교사를 나가길 원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 가든지 간에 그것이 법에 요만큼도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기준이 있었던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첫 번째 기준은 이거였습니다. 무조건 합법적인 걸 찾겠다. 두 번째, 양심에 요만큼도 꺼리낌이 없어야 된다. 제가 제공하는 것이 서비스이든 제품이든지 간에 제가 새로운 길을 찾을 때 몇 가지 제한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학원을 하라는 제한이 있었죠. 왜냐하면 해외에 있었기 때문에 또 언어가 좀 되거든요. 그래서 어학원을 하라는 필리핀에다가 제안도 받았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국제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오라는 제안도 받았어요. 세미나이든 서비스이든 제품이든 간에 영심에 요만큼도 꺼리낌이 없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제품이라면 내 사랑하는 딸과 제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었으면 좋겠고, 서비스라 그러면 제 가족에게 제일 먼저 줄 수 있는 그런 것이면 좋겠다라고 기준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제가 무엇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것의 결과가 확실해야 된다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50살에 그 안정적인 거 다 놓고 나왔는데 열심히 뛰다가 이거 아닌 게벼 하면 낭패거든요. 뭔가 새로운 걸 선택했을 때 그 결과가 아주 정확하고 확실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이거였습니다. 뉴스킨 네트워크 마케팅. 여러분 알다시피 뉴스킨은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54개국에서 합법입니다. 제가 이거 하겠다고 나올 때 저를 살아계시던 수많은 장로님과 교우들이 목사님 왜 다단계를 하세요? 한 가지 다단계를 하세요. 그 앞에 하나만 안 붙인 거죠. 왜 불법 다단계를 하세요? 말만 다단계 했던 거죠. 그분들은 뭐였냐면 불법이잖아요 라는 느낌으로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친한 분한테 당신이 불법이라고, 당신 맨날 세금 떼어먹지 않냐고 이 말 하고 싶었는데 뉴스킨은요, 커미션 들어오면 3.3% 원천 징수됩니다. 합법입니다. 뉴스킨은요, 제가 먹어봐서 좋았잖아요. 그죠? 저희 딸 아들 다 먹입니다. 쓰고요. 양심에 요만큼의 꺼리낌이 없습니다. 제가 초기에 뉴스킨 한 다음에 저희 어머니, 큰누님, 둘째님 다 식구들한테 먼저 얘기고 전달했습니다. 먹어보라고. 막내가 먹으라고 하니까 찝찝하지만 드시더라고요. 다 좋아지셨습니다. 세 번째, 결과 확실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걸 알아보고 작년에 8월 둘째 주에 자비랑 선교사로 하겠다고 교회다 인사드리고, 비즈니스 선교사건 보이시죠? 김경호 교회다 공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이제 새 출발을 하게 됩니다. 꿈꾸던 것을 이룰 수 있는 길을 잡았기 때문입니다. 근데요, 제가 어렸을 때는 아주 흔한 속담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개천에서 용난다. 제가 개천에서 났거든요. 제가 태어난 곳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294의 13호. 이게 어디냐면
청계천 판자촌의 바로 옆 동네 달동네입니다. 여러분 공동우물 써보셨습니까? 서울에서 공동화장실 써봤나요? 못 써봤죠. 제가 공동화장실, 공동우물을 썼던 사람입니다. 저희 전체 동네에 TV가 한 대밖에 없었습니다. 별로 안 놀랐는데. 그 당시에 저희들에게 희망을 줬던 말이죠. 개천에서 용난다는 말. 그래서 다들 열심히 살려고 했고 노력했습니다. 실제로 개천에서 용나는 이야기가 TV에 가까이 나왔거든요. 두 번째, 공들인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공들인탑이 무너지지 않는다. 최선을 다하면, 노력하면, 힘을 쓰면 그 결과는 당신에게 정확하게 보답해 줄 거야. 그래서 하는 말이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다라는 말. 학생 시절 때 수도 없이 들었던 말들이죠. 근데 제가 50년을 살다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더 이상 개천에서 절대 용 나기 어렵습니다. 개천에서 못 낳고요. 한강에서 납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나요? 부도요. 세속됩니다. 상속됩니다. 지식도 부에 따라서 요즘에는 다릅니다. 개천에서 용나는 거 불가능한 건 아닌데 너무 어렵습니다. 두 번째, 공들이탑 무척 많이 무너집니다. 자영업자들이 3년 안에 폐업하는 율이 70%가 넘는다네요. 그분들이 공들이지 않는 게 아닙니다. 새벽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문 열고요. 누구보다 늦게 문을 닫습니다. 앉아서 놀겠습니까? 한 명이라 손님이 오기 위해서 얼마나 공들이시는데요. 근데 무너집니다.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나서 목숨 바쳐서 일했던 그 직장에서 때가 되면 나가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시아나하고요. 대한항공도 구조조정한다고 떴습니다. 나가라고. 그분들이 거기 들어갈 때 1년만 하고 나오겠다. 아니요. 최선 다해서 일했습니다. 공들이탑 엄청 무너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내는 쓴대요. 열매는 떴습니다. 자영업자들 문 닫을 때요. 기본적으로 빚을 갖고 문 닫는 거 아십니까? 직장 쫓겨나면요. 당장 먹여 살려야 될 가족들 때문에 더 쓴 게 오늘의 현실입니다. 근데 제가 더 안담했던 건 뭐냐면 현실이 아니라 미래라는 거죠. 우리의 미래가 너무도 불확실합니다. 시진핑이 그때면 우리 이기수 국장님 그러던데 100년 만에 경제 위기가 내년 온답니다. 그건 내년 이야기고 미래는 더 불확실합니다. 왜요? 인공지능과 로봇이요 사람의 자리를 점점 2030년 되면 우리가 하고 있는 많은 직장들을 인공지능이 다 가져간다고. 지금은 기사도 인공지능이 쓴답니다. 없어질 직업도 정말 많거든요. 무엇보다 무한경제. 내가 한 단계 올라가기 위해서 너를 밟아야지만 올라가는. 제가 내일 제 친구들하고 이제 미팅이 있거든요. 제 친구들이 삼성 과장, 현대 팀장, 현대자동차에서 팀장 하나 있고요. 공무원 하나 있고 다 만날 겁니다. 만날 때마다 고민을 합니다. 나 요번에 부장으로 못 올라가면 잘리는데 같이 들어갔던 그 삼성 과장은 얘들 눌러야지만 자기가 올라가서 잘리지 않는 거죠. 무한 경쟁 시대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근데요. 제가 발견한 뉴스키는요. 분명합니다. 개천에서 같이 했습니다. 시작. 용나요. 용납니다. 여러분이 학력이 뭐든지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뒷배경이 있든 없든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천에서 용납니다. 저 여기 안 오셨구나. 이 중에도 개천에서 용나신 분 제가 한 분 알거든요. 그 연세에 시작하셔서 백만장자가 되신 분이 한 분 계시거든요. 놀랍다. 그냥 아줌마인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 얘기도 되죠? 네. 안순모 사장님. 저 깜짝 놀랐 그 연세에 시작해서 결국은 백만장 되지 않았습니까? 공들인탑 절대 안 무너집니다. 뉴스키나면서 떠나시는 분들 있거든요. 공들이지 않아서 떠나는 겁니다. 공들이신 분은요. 어느 누구도 무너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라는 거 하면요. 그 탑은 그대로 서 있는 거 너무도 많이 봤습니다. 무엇보다 이거 제일 많은 거. 인내는 쓴데요. 열매는 정말 답니다. 박채훈 그룹장님이 이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그죠? 30대 그룹장님이 되신 그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초기에 친구들한테 손가락질. 그 인내하고 나서 결국은 너무도 단 열매를 드시고 계시잖아요. 제가 정말로
조기철 사장님을 좋아하는데요. 부러워. 저는 그분의 돈이 부럽지 않습니다. 전 그분의 지위가 부러운 게 아니라 삶의 여유와 삶의 크기가 너무 부럽습니다. 그분이 30대에 누스킨을 시작하셔서 지금 여러분 아다시피 2천만 장자의 시장 장자이지 않습니까? 그 시간과 그 재정을 갖고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돌보면서 열정적으로 사는 그 삶이 너무도 부러운 거죠. 너무도 달달한 열매를 먹겠는데 그것을 줄 게 바로 누스킨의 네트워크 마케팅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선택했을 때요. 너무도 많은 비난과 모함과 오해 극복한 게 아니라 지금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저 처음에 왔을 때 리더 사장님들도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왜 누스킨 하시려고 그러세요? 목사가 그런 느낌을 제가 딱 받은 거죠. 본인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목사였던 사람이 왜 누스킨 하려고 하는지. 그러면 누스킨 하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저를 사랑해 주셨던 교회들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선택한 길로 많이 화가 나 있구나. 굳이 이해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너가 평안하기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했어.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너 정말 나쁜 사람이구나. 너만 좋은 거 하겠다고? 네가 좋은 거 하겠다고? 가슴 찢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너의 추앙골을 좀 봐라. 제발. 도대체 무엇이 있는 거니? 저는 확신을 갖고 선택을 했는데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은 확신이 없는 거죠. 저에 대해서. 제가 지난달에 전해 들었습니다. 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저한테 그랬답니다. 지금도 극복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저 후임자로 부르던 그분이 3주에 저랑 통화를 했거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너한테 그렇게 하는 건 너한테 배신감을 느껴서 그래.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 네가 그냥 목사이길 바래. 네가 다른 걸 선택했을 때 그들은 배신감을 느껴서 너한테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저한테 변질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합니다.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죠? 네. 제가 아는 만큼 누스킨을 알고 여러분이 아는 만큼 누스킨을 안다면 그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것만큼 정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 것은 다 부정적으로 보는 게 사람들이라는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의 비난이나 모함이나 오해가 힘들지는 않습니다. 넘어가면 되잖아요. 더 힘든 게 뭐냐면 이겁니다. 제 자신과의 싸움. 두렵습니다. 불안하고요. 압박감을 느낍니다. 뭐가 두렵냐고? 뭐가 불안하냐고요? 뭐가 압박감이냐고요? 저는 거절당해 본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목사님이 거절당하는 거 보셨습니까? 선교사님이 거절당하는 거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어서 오십시오입니다. 전화해도 어이구 웬일이세요? 전화해 주셔서 다 이겁니다. 제가 신방 가면 튀어나오십니다. 거절당한 경험이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근데 잘 거절하시더라고요. 거절에 대한 솔직히 두려움 있습니다. 두 번째, 데몬도 하고 데몬스트레이션도 하고 뭐 다 하지 않습니까? 다 항상 결과를 내는 건 아니거든요. 못할 때가 있거든요. 괜찮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두려운 게 뭐냐면 그거 한 다음에 제가 낙심할까봐 불안합니다. 당연한 일인데 그럴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이 반복돼서 제가 낙심할까봐 불안한 겁니다. 세 번째, 요게 압박감입니다. 다음 달 주비에 대한 압박감. 초기에는 어떻게 제가 3,000주비를 하지? 이 압박감이 컸습니다. 요즘에는 압박감이 큽니다. 어떻게 하면 만 주비를 하지? 이 압박감으로 저 스스로를 계속 압박하고 있는 거죠. 만주비 하는 건 아니고요. 압박 준다는 겁니다. 이런 저 자신과의 싸움이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럼 저는 어떻게 부정을 극복했느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원해서 정말 함께하는 좋은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희 스폰서들도 계셨고요. 저희 형제들도 계셨고 저의 파트너들도 있었고 이들을 보면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거든요. 힘들 때 위로해 주셨고 괴로울 때 손잡아 주셨고 그러니까 넘어가지더라고요. 지금도 넘어가고 있고요. 두 번째, 항상 꿈과 목표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되면 꿈을 못 꿉니다. 아십니까? 제 나이가 되면 목표를 잘 못 세웁니다. 어떻게 하면 안정적으로 살아갈까 그것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도 꿈을 꾸고요. 지금도 매번 목표를 세웁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 꿈을 생각하면서 넘어간다는 거죠. 우리 뉴스킨에서 이걸 Y라고 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Y를 생각합니다. 제가 왜 선택했고 무엇 때문에 선택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확신입니다. 제가 내일 제 친구들 만나면 뻔합니다. 무슨 얘기할지. 불안해서 그 친구들은 얘기할 겁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니들이 손가락 빨고 있을 때 나는 날아다닐 건데. 이렇게 전달을 계속 안 받고 있거든요. 우습다는 거죠. 지들한테 저는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니들은 나를 부러워할 거라는 순간을 알기 때문에 볼 겁니다. 확신을 갖고 나가면서 부정을 극복해 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나 자신과의 싸움에 있어서 저는 저의 존재와 제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저를 비난하고 모함하고 오해하는 건 상황입니다. 그들이 그런다고요. 김종호의 존재가 가치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접니다. 저는 꿈을 가진 사람이고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뛰고 있는 김종호이기 때문에 그들의 반응에 저의 가치를 땅으로 끌어내리지 않습니다. 왜요? 저는 꿈을 위해서 뛰어가는 사람이니까. 또 하나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계획하는 것에 실패하는 것은 실패를 계획하는 것이다. 끊임없이 계획합니다. 끊임없이. 오늘도 여기 오기 전까지 계획사업가 하나 깨져가지고 빠르게 또 바꾸고 또 한번 가서 2대 파트너에서 TR9T 하나 나가고 여기까지 뛰어온 겁니다. 끊임없이 계획을 세웁니다. 불안할 때마다 계획을 세웁니다. 뭐하지? 할 일이 없네? 그럼 또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계획 세운다고 다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세웁니다. 왜? 세우면 어디라도 한 군데 더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자신과의 싸움은 구별하기와 계획하기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고 힘들수록 초기에 이렇게 계속 다닌 겁니다.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세요. 제 앞에서 옷을 벗으셨습니다. 이 남자가 가서 다 갈바닉하고 관리하는 거죠. 초기에는 인천까지 가서 초기 사진입니다. 외국인들 만나고 필리핀 사람 박주호 사장님이십니다. 필리핀에서 한 20명이 오셨는데 광화문 센터 갔을 때 와서 지원해 주셨어요. 유지현 사장님하고. 이건 또 실내 여자들인데 본사에 갔는데요. 뭐 영어로 얘기하는데 아무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들려갖고 좀 도와드릴까요? 하고 도와드렸는데 그날 100만 원 매출 나왔는데 이분들이 아이디가 없는 겁니다. 제 아이디로 샀죠. 연락했는데 그다음부터 연락을 안 받으시더라고요. 하여간에 끊임없이 움직였다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가 찍어준 겁니다. 임정사님. 그냥 들고서 계속 다닙니다. 대문 가방 들고 가방 메고 들고서 제 자신과의 싸움은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행동하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어서 계속해서 부산 이거 혼나는 것 같죠 저한테. 부산 가가지고 남자 측정하고 상담 오는데 혼나는 거 사진이 그렇게 찍혀서 그렇죠. 네. 제가 언제 산후조리원을 가겠습니까? 얘기하니까 부산 산후조리원 일대 파트너 지원하려고 가서 거기서 찍은 거고요. 파트너인데요. 파트너가 어떻게 쓰는지 모른다고 그래갖고 얼굴에 제가 발라주고 있는 겁니다. 식당에서. 네. 여러분, 아프고 힘들수록 꿈을 생각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고 아프다고 집에 안에 들어가서 동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제게 뉴스키는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도 큰 가치를 갖고 있어서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뉴스킬이 쉽다고 하면 저 가서 때려주고 싶습니다. 어렵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만큼 너무도 큰 가치가 있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욕해도요, 비난해도요, 손가락질에 나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말을 전해들어도 견딜 수 있고 해나가는 것이지요. 전 너무 어려워서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시스템에 참석하는 건 뭐 충성스러워서 아니요. 너무 어려워서 배우려고 참석하는 겁니다. 모닝스쿨도 잠이 좀 모자른데 참석하는 이유는 어려우니까 배우려고 참석합니다. 모든 시스템은 여러분들은 무슨 마음으로 참석하는지 모르지만 뉴스킬이라는 것 자체가 배우지 않고서는 제가 힘을 얻지 않고서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저는 지금도 여전히 배우기 위해서 시스템 참석하고 강의만 들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제가 목사가 되기 위해서 자그마치 10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 10년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중고등학교 5년도 그것만 목표로 살았고요. 이 큰 사업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2, 3개월 하고 나서 어떻게 잘 되길 바라느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배우는 거죠. 더 잘하고 싶어서. 더 성장하고 싶어서. 더 성공하고 싶어서. 여러분 간절함은 다 다르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간절함이요. 시스템 참석하는 거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간절하기 때문에 시스템 참석하시죠. 어떤 사람은 빽빽이 나는 블루다이몬드 될 거다. 블루다이몬드 계속 쓰지 않습니까? 100번씩.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간절하니까 스폰서 잡고서 계속 스폰서링 해달라고. 간절함이죠. 근데 저는 간절함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이거였습니다. 간절함을 유지하는 거. 제가 처음에 뉴스킨을 선택했을 때 그 간절함을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것을 유지하지 않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간절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사람마다 다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 그래서 지금도 새벽에 일어나서 피곤하지만 기도합니다. 제가 뭐 신실해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너무 간절해서 너무 잘하고 싶어서 너무 성장하고 싶어가지고 3시간을 자도 4시 40분에 일어나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죠.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제 안에 혹시나 간절함이 무너질까봐. 두 번째, 너무 간절해서 눈 비비면서 모닝스쿨 나오는 겁니다. 다음 달에 할지는 모르겠어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하루를 마음먹고 있고요. 내일 그 티켓팅인데 알람 맞춰놨습니다. 왜? 간절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이것이 무너져버리면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상합니다. 제가 요즘에 상상할 때마다 눈물이 흘리는 게 뭐냐면요. 하와이에 저의 파트너들하고 함께 가서 해변가에 서서 두 손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하면서 항상 봅니다.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미래의 그 상황을 현재로 갖고 와서 전 누리고 있습니다. 즐기고 있고. 그래야지만 제 간절함이 유지가 되니까. 여러분, 뉴스킨은 저에게 이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너무 좋았던 게 뭐냐면 우리 위드그룹에서 제가 제 꿈을 지금부터라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 위드그룹에는요. 나는 프로젝트라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포천에 한 달에 한 번씩 중증 장애인한테 가서 봉사하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봐서 또 보고. 자, 와요. 출발. 일로와. 하이파이브.
보여주는 선의의 힘이 우리의 대표적인 거지 않습니까? 너무도 고맙게도 선의의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 위드그룹의 모든 사장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우리는 그들이 흔히 틀렸다라고 하고 기피하는데 다름을 인정하면서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포천 노아의 집은 중증장애인들이 있는 곳입니다. 부모님이 있어도 부모님이 애들을 버린 아이들을 모아서 하는데 이 중증장애인들은 이제 못 나옵니다. 10월부터 11월부터 시작해서 내년 5월까지는 방에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위드그룹이 갔을 때 한 달에 딱 한 번 밖에 나와서 산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들한테 이게 해외여행이죠. 그리고 지난달부터 저희가 이 친구들을 데리고 외부로 나가거든요. 이건 이 친구들한테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해외여행과 똑같다고 원장님 해주시더라고요. 지난주 목요일에 갔다 왔는데 그때 잠깐만 한번 볼게요. 그리고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소리 약간만 켜주시고. 이 친구들이 햄버거를 먹고 있는데요. 햄버거를 못 먹은 게 아니라 먹었답니다. 소리 좀 주세요. 근데 햄버거를 단체로 시켜서 3시간 지나면 식은 햄버거를 먹은 거죠. 따뜻한 햄버거를 먹는 게 그때가 처음이랍니다. 왜 시켜서 곧바로 먹었거든요. 너무 행복해하잖아요. 희철이라는 친구인데요. 23살입니다. 이 친구는 외부에 이렇게 나온 적이 없습니다. 저희 그룹이 갔을 때 지난달에 처음 나온 거고 이번 달에 2번째 나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데리고 나가서 이 친구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음식을 못 먹는데요. 우리 위드그룹 사장님 3분이 딱 함께 이 아이 하나 돌보면서 먹이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 거죠. 이 친구한테는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을 준 시간이었습니다. 희철이죠. 네. 양상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친구 한번 보십시오. 포즈 잡고 있습니다. 찍어달라고. 이마트 가서 찍은 건데 우리는 쉽게 갈 수 있는 데잖아요.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가서 쇼핑한 건 인생의 처음입니다. 일부러 친구들한테 사라고 니들 고르라고 하거든요. 저희가. 그날 희철이가 마침 생일이었더라고요. 희철이 좋아하는 얼굴 한번 보십시오. 이걸 불고 싶은데 숨을 못 쉬는 겁니다. 불지 못하니까 양상에 와서 함께 불어줍니다. 너무 행복해하죠? 저는 이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무스킨이 너무 좋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무스킨의 가치를 보여주는 기도문입니다. 제가 아침마다 하는 기도문이거든요. 그 이름은 왜 이걸 굳이 여기다 실었냐면 제가 본 무스킨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이시는 분 한 번만 같이 그냥 시 읽는다고 생각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무스킨을 통해 선교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재정과 시간의 자유를 만들고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 많은 이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소서. 이들을 위해 나보다 더 좋은 파트너를 보내주시고
그들과 기쁨과 감사 그리고 기도로 성합하는 복을 내려 주소서. 제가 발견한 느낌이 같습니다. 그렇게 뭔가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고요. 뭔가 일을 하면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간절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일이 바로 뉴스킨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뉴스킨은요,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는 회사가 아니라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일이어서 전 너무 좋습니다. 또한 뉴스킨은요, 본인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없는 일반 회사하고 다르게 당신이 갖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세요. 계속해서 키워주는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나 자신만의 내일을 위해서 준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미래를 준비해 줄 수 있는 일이어서 전 너무 좋습니다. 무엇보다 회사의 방침 자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 있어서 더 좋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같이 홈데레트 바스 이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했습니다. 시작. 혼자 꿈꾸면 영원히 꿈이지만 함께 꿈꾸면 현실이 된다. 자, 여러분과 함께 꿈을 꾸기 때문에 제가 꿈꾸고 있는 것이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공자입니다. 제가 필이 높아서 성공자가 아니라 지금도 저는요, 저의 꿈을 날마다 조금씩 이루어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저한테 뭐라고 하든지 간에 저는 항상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난 성공했어. 그래서 내일을 꿈꾸며 오늘의 성실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